네, 안녕하세요. 서리재입니다. 네, 이 사진의 주인공이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 제목 보고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욕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일단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펼쳐서 여기 보여주세요. 먼저 사츠! 셔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빠 셔츠를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엑셀하신데. 네, 이 영상은 작년 아버지 생신 때 진행했던 이벤트 영상인데요. 작은 박스에 제가 여러 가지 선물을 넣어놨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가 하나를 뽑으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영상에는 우리 아버지의 두 가지 특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되게 유쾌하고 소탈하신 분이세요. 이제 나머지 하나가 포인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놓치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셔츠를 뽑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로 셔츠는 엑스라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26살인데 이런 이벤트를 준비를 하면 야, 너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냐, 고맙다 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조금 다릅니다. 뽑고 좋아하고 자신의 사이즈를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는 섬세하지 못하고 투박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면 더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평소에는 유쾌하시고 소탈하시다 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섬세하지 못하고 투박하게 하시는 것이 무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성격이 좀 둥글둥글하고 우유부단하다 보니 사실 힘든 걸 힘들다고 못하고 싫은 걸 싫다고 잘 못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되게 답답하죠. 그래서 저보고 가식적이다라는 말을 한 번씩 합니다. 한 번은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쓱 쳐다보시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임마 50년 동안 그 말 들었다.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알아준다. 걱정하지 마라 짜스가. 아니 그렇게 진지하게 아들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한마디로 답변을 끝내실 수가 있을까요? 그 이후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됐는데 새로운 환경, 새로운 관계를 맺다 보니까 또 한 번씩 가식적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해주신 이 말씀, 시간 지나면 네 다 알아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 나를 너무 잘 알고 믿어주신 것 같아서 엄청나게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은 투박하셔도 한 번씩 저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운동회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회는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양복을 풀세트로 입고 오셨거든요. 거기다가 세상 모든 빛 반사시킬 것 같은 구두까지 신고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 가족 운동회 기죽지 말라고 회사 일 최대한 빨리 마치시고 달려오신 거죠. 그렇게 운동회는 계속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 가족 릴레이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족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나가라고. 근데 아버지 복장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는 찰나에 아버지가 나갈 수 있다, 나가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얼떨결에 우리는 출발선에 섰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주자로서 열심히 뛰셨거든요. 근데 일은 여기서 터지고 맙니다. 마지막 코너링에 구두가 미끄럽다 보니까 흙바닥에 고꾸라지신 거죠. 바지는 다 찢어지고요. 피는 철철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먼지를 터시면서 야, 희재 즐거웠으면 됐다 하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의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창피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버지 복장 때문에 제가 가족 단위 이전의 종목들에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계속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버지들 같으면 미안하다 말을 하고 운동회가 끝난 뒤 아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셨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투박한 방법으로 양복을 입으신 채 마지막 종목을 띄워주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제서야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셨던 희재가 즐거웠으면 됐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고 투박한 방법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십니다. 또 한 번은 고등학생 때 일이에요. 제가 독서실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 이유는요,
제 첫사랑 때문입니다. 진짜 예쁘게 사랑을 했고 1시가 되면 그녀와 짐을 챙겨 나와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집에 데려다 주면 한 2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딱 걸리고 맙니다. 엄마가 창문을 내다본 거죠. 그런데 엄마는 당연히 배신감에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항을 했죠. 아, 포기 못해. 내 그 첫사랑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럴 뿐이 아닌데 누나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시고는 짐을 다 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독서실로 돌아와서 울고 있는 누나를 다독였어요. 누나, 울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고 내려오는데 1층에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당황한 저를 아버지는 집 앞 호프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당시에 아버지가 담배를 끊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테이블에 담배와 라이터를 딱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담배 못 끊었다. 속에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자연스레 자신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다며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비밀을 까놓는 아버지 덕분에 저도 제 속마음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아들과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친구들과 자주 가던 호프집에 아들을 앉혀놓고 자신의 치명적인 비밀을 먼저 꺼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직선적이고 투박한 표현법이라도 사춘기 아들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힘이 있었던 거죠. 네, 우리 아버지 표현 많이 생략되어 있고 그게 가끔은 무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심하게 상대방을 챙겨주는 사람을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가 츤데레과인지 제가 26년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츤데레의 핵심은 무심한 태도가 아닌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섬세하지 못하고 표현이 서툰 투박한 사람이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바라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저희 아버지처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니까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